앞으로는 학생이 임신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서 출산 휴학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처럼 학생 인권 조례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성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관계도 학생의 인권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 결과 지난 3년간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무려 3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입니다.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청소년 활동가라고 소개한 이 여고생의 발언은 학생인권 조례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문란해진 결과 학생인권 조례 도입 이후 지난 5년간 청소년 성범죄 건수가 5배나 급증했습니다. 또 과반수 이상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면서도 그 위험성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청소년,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저하와 공교육 몰락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비교해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의 학력 미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란 교육 목표의 20%도 따라가지 못하는 최하위권 학생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지역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바로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중고등학교 전 과목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중학교 수학은 전국 7위에서 13위, 영어는 7위에서 14위로 고등학교는 수학이 1위에서 8위, 영어는 2위에서 9위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 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 두발, 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본적인 생활 지도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한 경기도는 2011년에 5배 증가했고 2011년에 도입한 광주시는 2012년에 2.5배 증가하는 등 조례가 도입된 지역에서 교권 침해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센터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어 교사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등 사실상 사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법당국이 죄가 없다고 종결을 한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조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받던 전라북도의 한 교사가 억울함에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도입된 모든 지역에서 성문란, 기초학력 저하, 교권 침해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최근 경남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나쁜 조례입니다. 지난해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던 학생 인권 조례가 서울에서 폐지됐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학교 인권법을 만들어서 이 조례 폐지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연좌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찾았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있으면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면서 정치적 의도로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갈라치게 하고 또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또 얻고. 조 대표는 교사와 학생 인권을 포괄한 학교인권법 제정에 공감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비판하며 국회에서 학생인권 법안 발의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남인순, 김영호 의원 등이 연이어 조희연 교육감을 찾아 지지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SNS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인권 역사의 후퇴라며 시교육청과 힘을 합쳐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의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 제2요구권 행사와 함께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교사인권하고 학생인권이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경기가 아니다. 서로 손잡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2인 삼각 경기 같은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한편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교육 문제를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재판 중이라고 못하면 창당을 안 했어야 했다며 학생인권 문제와 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18년 도돌이표 학생인권법 돌파구 찾을까? 충남과 서울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잇따라 폐지되면서 전국에 적용될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국회에서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06년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된 후 임기 만료 폐기가 2차례나 있었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동력이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국회에 의한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 21대 국회에는 학생인권법이 이미 발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에선 학생인권 조례의 상위법 12가 잇따랐던 데 대한 근거 조항 마련, 학생인권 침해 행위 금지 및 학생 징계 사유 제한, 학칙 재개정 시 학생 참여 보장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생 대표 참여 보장, 학생인권 연구관 등 학생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법안 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의원 대표 발의 학생인권법은 발의 당시에는 학생인권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서는 등 관심을 받았지만 법안 심의는 딱 한 번 이루어졌다. 지난해 서희초등학교 사건 이후엔 학생인권과 교권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여론이 왜곡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아예 상임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학생인권법은 그전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 폐기되는 흑역사를 겪었다. 2006년 17대 국회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2008년 18대 국회 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로 각각 학생인권법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내용의 빈약함,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의 이유로 임기 만료 폐기라는 결말을 맞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에선 또 한 번 임기 만료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선 학생인권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근 충남도 의회에 이어 서울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의결하면서 학생인권법 제정 필요성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 충남도 의회에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을 방지하려면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와 특정 집단에 왜곡되고 가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 모두 발언해서 최근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 학생인권의 대못을 받는 정치적 퇴행이라며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사와 학생 인권 모두가 동시에 보장되고 신장돼야 한다며 이를 합하는 학교 인권법식으로 종합법률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최근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은 지난해 시행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기나 공론화 과정 없는 해당 법안 상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인권보장법의 경우 학생 책임과 의무 규정이 추상적 선언적이고 하위법인 전북 학생인권조례보다 허술하다며 아직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 법리만 난립하는 현 교육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 PPT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학교 성폭력 범죄 급증.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은 2012년 42건에서 2022년 473건으로 급증.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0년 만에 성폭력 11.3배로 증가. 학생들에게 성관계가 권리라고 가르친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조기 성애와 성문화센터에서 콘돔 배부 등의 부작용. 지금 제가 이거 하나만 한 거예요. 학생인권 조례안 시행되고 나서 학생들 기초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 10년이 지나면 2012년부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신청됐어요.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열매를 보는 겁니다. 10년 동안에 성폭행 건수가 11.3배로 늘었어요. 중고등학생이 이 성폭력이 42건에서 무려 22년에는 누적이 아니라 그 한 해에 473건이 생긴 거예요. 서울에서만. 그리고 아니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왜 성문화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콘돔 씌우는 연습을 왜 시켜요?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안이 되니까 애들이 졸아도 선생님이 못 깨워요. 무서워서. 그리고 때리려고 그러면 사진 찍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매 맞는 선생이 무척 늘어났어요. 공부는 왕창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학생인권 조례안 때문에 학생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렇게 뻔뻔하게들 나섰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학부모님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막 반대 의견을 많이 내는데 그거는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와. 이건 또 어떻게든 언론이 이래요? 아니 오죽하면 학생인권 조례안을 폐지하겠어. 거기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임신 출산에 대한 자유가 있고 이거에 대한 차별 없다. 아니 초중고 학생들한테 임신 출산 마음 놓고 하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돼요? 그게 학생들의 자유냐고. 미성년자들에게 성행위하기 위해서 콘돔 씌우는 거 가르치고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언론도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학부모들과 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올바른 말을 하고 빛을 발해야죠. 그래서 지금 공교육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고 수업 안 듣고 밤에 학원 가서는 강의 제대로 듣는단 말 듣고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국민들이 우리 자식 교육에서 무관심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러다가 나라가 다 죄악이 충만해지고. 예전에는 남고생이랑 여중생이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남학생이 한 말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말을 얘기했어요. 우리 서로 합의해서 한 거다. 죄 안 된다. 얼마 전에는 남중생이랑 여초등학생이 성관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서로 합의해서 했으니 오빠 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고, 이런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니 조국 씨한테도 우리가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해야 되고, 너 정치하려면 똑바로 학부모들의 마음을 알고 학생인권 조례안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알고 해라라고 자료도 보내줘야 되고, 이재명 씨가 저렇게 얘기하면 보내줘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살아가고 일하는데 국민들의 뜻에 반하고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표현을 하는 게 국민들의 마땅한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전국 7개 지역인데 7개 지역의 공통점이 학생인권 조례하고 난 다음에 기초학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성적으로 성폭력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권이 무너진 거예요. 뭐 교권이랑 학생인권은 같이 갈 수 있는 2인 삼각, 참 듣기 좋은 호울 좋은 말들이에요. 제가 참 우리 한국 학부모들이, 제가 조희연 씨가 처음에 교육감이 될 때를 기억합니다. 조희연 씨는 30%대를 얻었어요. 근데 보수표들이 다 분열이 되니까 조희연 씨가 교육감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학부모들 전체는 보수 교육감에 던지던 표가 많았지만 여러 명이 나와서 끝까지 분열되니까 계속해서 조희연 씨가 돼가지고 저렇게 학생인권 조례안을 지지하고 확장시켜 나가니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가 매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과 자녀 걱정하는 분들도 이제 우리가 했던 이 행태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뜻을 모아서 우리 자녀가 바르게 되도록 올바른 교육감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투표한 결과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분열됨으로 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올바른 교육감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번 이 학생인권법, 이 학부모들의 뜻을 반하는 이 법, 우리 아이들 잘못 가르치는, 그리고 잘못된 열매를 무럭무럭 맺힌 이 악법이 이제 조례안도 폐지될 뿐 아니라 학생인권법 나오지 않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서 우편도 보내고 전화도 걸어서 전화 걸면 보좌관들이 받으면 뜻을 전해달라고 의견을 보내고 국민의 뜻을 알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